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글벳. 조류독감으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13번째 확진까지 나왔죠. 경기 김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전국 13번째라고 이렇게 내용이 주말에 또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한 4% 부분까지밖에 상승을 하지 못하고 또 음봉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시장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현재 오전에 시장이 끌어올렸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락 종목 우위로 오늘 내내 이 지수가 강세를 보일 때도 800대였어요. 800개 이상의 하락 종목이 있었고, 이 시장이 중소형주에서도 또 이 외국인의 그 매수세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오늘은 외국인이 사는 종목만 잘 가고 안 사는 종목은 못 간 게 오늘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개인끼리 치고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얘가 이제 신고가를 만든 거예요. 이번에 보시다시피 12월 9일에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장대음봉을 보였는데, 장대음봉을 한 캔들 하나 나오고 나서 이게 쭉 밀린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제 지지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추세 상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일단 이슈 자체가 현재 영하, 왜 눈도 왔고 영하로 되게 온도가 깊게 내려가면서 계절적인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악성 매물이 앞에 없죠. 이제는 나와봐야 여기에 단기적으로 있는 악성 매물? 이거 해봐야 단기적인 부분인 거고, 이슈가 일단 지속이 되고 있고, 신고가를 찍었고, 차트가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로 한번 이 캔들이 나온 뒤에 죽었다면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다시 상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당장에 죽을 우려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많긴 합니다. 근데 왜 못 가냐면,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의 특수성도 있어요. 연말에 소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렇게 왔는데 이번에는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나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신고가를 이렇게 찍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쉬어줄 때 오버슈팅이지 않나, 쉬어줄 때 그러면 대형주가 쉬어줄 때 중소형주의 순환이 될 수 있겠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평소와 좀 다른 걸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연말에 또 소형주를 돌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녹록지 않죠. 중소형주의 키 맞추기가. 그런 상황에서 매수세가 부족한 거고, 결국엔 개인이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이 이슈로 가다 보니까 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에 대한 그 반영이 약간 뭐랄까요, 시원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관망이에요. 뭐 단기 매매도 해볼 수는 있어요. 해볼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관망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장이 워낙 그 대형주로 치우쳐져 있고 중소형주의 매수세가 부족한데, 안 그래도 질병 테마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다반사예요. 근데 현재 장이 너무 좋죠. 오늘 장 좋나요? 라고 한다면 오늘 장이 좋다는 게 아니라 하락 종목이 많고 지수가 상방이어도 하락 종목이 많고 뭐 그런 부분 말고 지수 자체에 대한 그 추세, 이런 추세, 고가를 뚫고 가고 있는 그 추세로 보면은 지금 질병 테마로 막 쏠릴 때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에서 현재 백신이 이제 서양국들은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미국도 FDA에서 화이자를 승인을 하게 되면서 얘네가 그렇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당연히 국내도 글로벌적으로 다 전 세계가 그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피해를 본 종목들의 그 매수세가 훨씬 두드러지죠. 그래서 그게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원래 평소 같은 장이었거나 하락장이었으면 왔을 매수세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건데, 근데 당장에는 이슈가 이어지고 있고,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한 점에, 염두를 했을 때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는 거. 상방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관망을 근데 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고가에, 얘네는 이제 뭔가 시장 전망으로 지금 장이 좋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이쪽과는 다르죠. 당장이라도 조류독감 이슈가 더 안 나오고 멈춰버린다면 그냥 조용히 끝나버리는 종목입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마냥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못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은 해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매매를 해보셔도 돼요. 그런 자리예요. 근데 난 단기적으로 테마주나 고가 종목 매매를 하는 게 어렵다,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아래 지지로는 일단은 요 고가분 캔들들의 접점으로 보면 되겠죠. 신고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볼 건 없고요. 요런 라인들, 그리고 전고점.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요 구간밖에 없어요. 요 구간 안에서 보게 됐을 때 일단 저항 맞고 다시 올라와서 조정 받았다가 한 번에 갭으로 돌파해버렸고,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1,700원 잡혔는데 1,600원 부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있죠. 여기 고가니까 1,750원이네요. 이거를 정확하게 1,750원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볼게요. 1,750원으로 잡았을 때 여기서 이날 갭으로 뛰어버리고 잠깐 이탈을 했지만 지지가 됐죠? 위에서. 그리고 나서 이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저항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저항을 받는 건데 여기서 비벼봤어요. 고가에서 저항 라인 바로 아래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요거까지 또 추가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나왔지만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니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요런 라인들 다시 이렇게 이탈하고, 이탈은 오늘 했죠. 이미 지금 위로 올라섰다가 이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항을 돌파를 못한 걸로 보고 아예 올라서서 여기서 매수를 하던지 750원 위에서 안착하는 거, 지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단기 대응을 하던지, 아니면 아예 요 아래까지 조금 더 내려오는 걸 보고, 적어도 이런 아래꼬리처럼 반 이하, 박스권이라고 이제 봤을 때 박스권 중단 이하, 그러니까 중하단 또는 이 지지되는 거 여기까지 확인하고 더 안전한 거는 여기 확인하고, 이렇게 요 그림을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단기 대응을 했을 때도 그냥 무작정 그냥 이렇게 사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사서 당연히 뭐 이슈 또 나오고, 또는 여기서 바로 돌파가 내일 나온다면은 좋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지라고 했을 때 지지라인보다 더 아래에 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렇게 시간 끌고 가더라도 버틸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샀는데 요rol로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힘들어지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슈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일단 여기서 계속 이렇게 버티는 거고, 하단을 막 지지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중단에서도 금방 돌리는 거고, 그러고 있어서 이 하단을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까지 볼 거면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안 보고 있다가 관심만 두고 보다가 아예 돌리는 거 확인을 하고 가던지. 왜냐면 여기서 그 이슈 없이 그냥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은 얘는 다시 신고가 이걸로 그냥 갱신채 조금 살짝 음봉으로 해버리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또 언제 갱신을 할지 모릅니다. 왜냐면 이슈가 AI 확진이라는 거, 조류독감이라는 거 우리가 언제, 내년에는 어느 규모로 확진이 될 거다, 다음 달에 또 확진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약간 불확실성이 깔려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글벳은 요 정도 라인만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같이 설정을 해두고요. 이 정도 라인을 설정을 한 뒤에 이글벳이 그래서 부담이 된다면 항상 전달하던 뭐 실라이스지 같은 종목도 여기쯤에서 제가 영상을 전달을 했는데 올라와 있고, 얘도 당연히 이렇게 다시 하단 내려왔을 때 하면 좋겠죠. 뭐 무진비엔지나 파루 이런 애들도 조류독감으로 같이 이렇게 슈팅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애여가지고, 이런 후발주 같은 경우는 이글벳처럼 신고가를 찍고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부담 없이 리스크는 조금 더 덜하게 매매는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도는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얘네 갈 거면 이글벳이 가야 됩니다. 얘가 지금 뭐 가기 힘든 위치라던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조류감 테마를 어차피 본다면 이글벳을 매매하는 게 좋다고 보고, 이글벳을 매매를 한다면 당연히 이슈가 뭔가 확실한 게 나오던지 강한 게 나오던지, 얘가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안착을 하고 다시 추세적으로 이어지던지, 그러한 방향이 확인이 되어야 또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왜냐면 불확실성이 깔려있고, 그 불확실성이 깔려있는 거 외에도 장이 안 좋을 때 가는 게 질병 테마인데 장이 좋은 점, 그리고 연말에 중소형주의 매수세가 부족한 점, 그리고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그 매수세가 훨씬 뚜렷하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어서 얘가 테마를 잘 못 받고 있는 점, 그런 여러 가지 배경만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고, 어차피 조류독감 갈 거면은 이글벳이 가야 되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한다면 이글벳.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다면은 중소형주를 보셔도 된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여전히 관심주로는 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매수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 제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 지지 테스트 하는 거 보고 매수를 하던지, 여기 안착을 하는 거 보고 매수를 하던지 해서 우리가 조류독감 이슈를 기다려보는 그런 정도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만약에 여기서든 하더라도 손절가는 잡고 그냥 짧게 하는 쪽으로 볼 거예요, 아마. 불확실성이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염두를 하고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글벳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